네, 지광호 선생입니다. 독해 기술 데이파악. 원래 이제 데이파악 그러면은 21번, 22, 23, 24번 이렇게 네 문항을 일반적으로 데이파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21번은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22번 요지, 23번 주제, 그리고 24번 제목, 이 세 문항에서만 가지고 우리가 대입 파악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번 문항 밑줄 하미추로는 그 부분은 또 따로 그 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쪽은 이번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총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개년 2020년 3월부터 2024년 6월에 출제된 지문들 중에서 43문항만을 선별해 가지고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이 문단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문단을 전개해 가는 데 있어서 시그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외국 작가들이 글쓰기에 이런 시그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교재를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구성은 총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흔히 쓰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는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빈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명사가 화제이다 그랬는데, 화제하고 속성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15문항이고요. 예시 앞문장이 주장이다. 그러니까 논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주장 플러스 근거입니다. 이 근거가 예시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주장에 대한 예시, 그게 바로 근거인 거죠. 그게 7문항이고요. 반론이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통념 플러스 반론으로 이루어진 글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글을 15가지, 15문항. 그리고 이제 사실 대립사항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대립사항은 특히 이제 빈칸 추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문항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법은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걸 읽다 보니까 그런 수사법이 쓰여 있는 경우들을 종종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 두 문항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러두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이 빨간색 글씨들이 화제입니다. 화제. 이따 화제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은 속성입니다. 속성. 그리고 이제 노란색 음영은 전부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이런 것들은 다 시그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음영이 있죠. 이것은 이제 역접입니다. 또는 이제 그 대립상을 우리가 만들 때 대립상이 2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헷갈려서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립상 지문 가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쓰였던 것들이 있죠. 녹색 글씨, 그 다음에 이런 음영, 이것도 역시나 앞에는 화제고 뒤에는 속성입니다. 화제와 속성. 근데 이제 이게 둘로 나뉘니까 여기에 있는 화제와 속성이 하나 있고, 우리가 아까 빨간색 화제라 그랬죠. 예, 이거하고 이제 대조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속성이라고 그랬었죠. 얘들하고 이제 또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화제하고 속성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또 다른 화제와 거기 이 화제에 대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상이 2개인 거죠. 이렇게 대립상이 있으면 대립상 하나, 대립상 2. 색깔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단 구조 그리고 시그널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출 유형 세 가지 있어요. 반복되는 명사가 화제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핵심 소재라 그러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 앞 문장이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주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글의 구조를 우리가 논증의 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접하는 글의 대부분이 이 논증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반론이 주장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보통 통념이 나오고 그 통념을 뒤집는 글, 거기가 반론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 반론 부분이 바로 또 이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반론, 여기가 뭡니까? 이게 주장이죠. 이 반론 부분이. 그 주장을 펼쳤으면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글이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화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처음 그 한두 세 문장 이 정도에서 반복되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흔히 화제가 됩니다. 주어가 화제인 경우도 있는데 꼭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문장에서만 찾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장 더 나아가서 한 세 문장 정도에서 반복되는 명사 화제가 나오거든요. 명사들이 그게 화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화제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논증의 글, 그다음 이건 이제 주장 플러스 근거 예시죠. 수능이나 모의고사 대입학 유형에 등장하는 지문은 대부분 논증의 글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주장하고 그리고 근거로 이루어진 글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그게 글을 쓰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문에서 근거에 해당하는 예시 앞 문장 근거 나왔으면은 바로 앞 문장이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념과 반론이죠. 통념과 반론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일반적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이 일반적 생각이 이게 통념입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지문 구조를 흔히 통념 플러스 반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글들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통념과 반론의 경우는 작가의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지만 반론에 대한 또 반론이 더해 줄 경우에는 오답률이 또 상당히 높아지겠죠. 반론했는데 거기에 또 아울러 반론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는 지문 이런 경우는 되게 어렵습니다. 반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는 일이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벗이라든지 however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반론을 바로 펼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시그널들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시라 그러죠. 예시 그러면 for example 하면 이게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if를 쓰는 경우 if절 그리고 if절 이렇게 뭐뭐를 고려해 본다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이런 말이잖아요. 가령 네가 뭐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근거죠. 근거 연구 그죠? research 연구 그리고 survey 그 다음에 survey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역시나 전부 다 예시에 해당되고 그게 또 근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죠.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정보를 도입해 가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름들 유명인들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지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나타내주는 연결사들이죠. 이런 것들 다 연결사들이죠. 접속사로 쓰이는 것들이고 밑에는 전치사 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뭐뭐 덕분에. 그 다음에 결과, therefore, thus, hence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를 도입하는 그런 시그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죠. 첨가. also,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what is more, in addition to 이렇게요. 환원, 말을 바꿔서 같은 말을 써주는 것이죠. 앞에 문장하고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생략하고 that is 이렇게 쓰는 경우들 다 환원입니다. 요약, 뭐 짧게 말할 건데
했을 때 in brief라든지 요약하건대 했을 때 in sum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들도 있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이 같은 형태로 가야 되겠죠. 같은 구조로 가야 되고 내용도 같아야겠죠. in the same way 이제 바꿔놓은 거죠. similarly라고 in the same way 같은 말입니다. 다 much the same way. 이번 25학년도 수능에 아마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가요? 이게 나왔습니다. much the same way, like, just as, 마치 뭐뭐처럼,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비교를 위한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그널입니다. 자, 강조에서는 강조 구문을 쓰는 경우가 있죠. it is that, it is who, it is which 이렇게 이런 형태로 관계사를 써가지고 강조 구문을 쓸 수도 있고요. 유사 강조 구문도 있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이게 이제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hat you have to do is, 이러한 장치를 끌고 와가지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결사들이 있죠. Above all, indeed, in fact 이란 말들. 자, 그리고 통념, 역접, 대조는 여기에 쓰였던 애들이랑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we believe, they believe, people believe 해서 이렇게 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통념인 겁니다. 다 일반 주어죠. 사람들이 믿는다,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it is said that 해가지고 거기 안에 또 쓸 수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 다음 수동태까지 섞여가지고 이건 역시 통념입니다. 뭐라고 하던데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구조에서 대절 안에 주어가 앞으로 올라오면은 A is said to be 이렇게 이제 구문이 만들어지죠. 역시나 통념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면은 통념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러이러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제너럴리도 마찬가지죠. often 이런 것도 우리들 중 대다수는 이게 통념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하더라 이런 것들. We were told 이거 들었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이런 말이니까 이건 역시나 통념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We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상당히 많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념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뭐라고 하는 뭐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 We used to 과거에는 그랬다.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예전에 이게 통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연결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뒤집는 것이죠. 이게 역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고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it is not true를 써줄 수도 있고 써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this is not the case 이건 사실이 아니야 뒤집는 것이죠. It didn't work out this way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말들을 다 뒤집는 것이죠. 이게 역접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but이라든지 however가 없지만 이것 자체로 이게 역접이구나 이게 역접 시그널이구나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조죠. on the other hand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고 또 다른 때에는 그래가지고 이 sometimes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other times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조 관계에 있다. 마찬가지죠. 이 비슷한 구조죠. some 그 다음에 others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 것. 그 다음에 문장 첫머리에 이렇게 연결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전치사 구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대부분 대조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 화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제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대상이 되는 소재, 즉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 그리고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대한 대답, 이게 화제가 됩니다. 처음 두세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화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제의 속성은 어디냐? 술부야. 술부가 속성이야. 속성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제하고 속성으로 문장을 만들면 그게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번 한 문장 요약하는 그 문장
문항도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화지하고 속성을 엮으면은 그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빈칸 추론도 결국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대의 파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흔히 빈칸은 주제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대의를 파악하면 당연히 빈칸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